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지은은 갑자기 민지의 입술이 자신의 입술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주변의 시선이 쏟아지며 세상이 정지된 듯 했다. 하지만 그 키스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지은의 가족이 그 장면을 목격한 후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28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회사에서 엑셀 파일을 정리하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드라마를 보는 일상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민지와의 관계. 민지는 30살, 자유로운 예술가로 지은의 대학 선배였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끌어당겼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그 감정을 억눌러 왔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다. 지은은 민지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오늘은 그냥 산책이나 할까? 민지가 웃으며 제안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산책 도중 민지가 갑자기 지은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왜 그래? 지은이 당황하며 물었다. 민지는 대답 대신 지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몰아쳤다. 기쁨과 공포가 뒤섞였다. 키스가 끝난 후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야, 이게 무슨?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 참을 수가 없었어. 우리 이제 숨기지 말자.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 말이 재앙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딸의 정상적인 결혼을 기대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 지금 뉴스 봤니? 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어.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키스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퍼진 것이다. 어머니, 그건 지은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가족 그룹 채팅방이 폭발했다. 아버지의 메시지, 집으로 당장 오너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날 밤, 지은은 가족 모임에 불려갔다. 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내가 여자와?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냐?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아, 왜 그런 선택을 했니?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오빠는 조용히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은은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솟구쳤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졌을까? 왜 민지를 사랑하게 됐을까?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내가 임펄시블이 한 거야. 하지만 우리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지은은 화가 났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가족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민지는 침묵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으로 균열이 갔다. 다음 날 회사에서 지은은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 그 사진 본 적 있어. 지은은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왜 여자끼리의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왜 우리는 숨겨야 할까? 지은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항상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대학에서 민지를 만난 후 모든 게 변했다. 민지의 자유로운 영혼이 지은을 매료시켰다. 처음 키스는 비밀스러운 밤이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사랑의 잘못은 없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공개됐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을 버릴까? 민지를 포기할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 민지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며 고민했다. 그녀는 지은보다 자유로웠다. 부모님은 해외에 계시고 예술가로서의 삶이 허락됐다. 하지만 지은의 고통을 보니 미안함이 들었다.
내가 너무 서둘렀어. 그녀를 보호해야 했는데. 지은의 아버지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내가 그런 길을 가면 우리 가족과 인연 끊어라의 지은은 충격받았다.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지은은 민지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도 무시했다. 민지는 걱정하며 지은의 집 근처를 서성였다. 지은아, 이야기 좀 해. 하지만 지은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배신감이 싹 텄다. 민지가 나를 생각했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가족의 압력은 날로 심해졌다. 어머니는 매일 울며 말했다. 지은아, 정신 차려. 그런 관계는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지은은 반발했다. 엄마, 사랑은 병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다. 오빠는 조용히 조언했다.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포기하는 게 나아. 나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현실을 봐. 지은은 회사에서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인터넷에 내 사진이 떠돌아서 회사 이미지가 손상됐어. 조심해.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직장마저 위협받았다. 이 사회가 나를 용납하지 않아. 왜? 민지는 지은의 친구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 지은이 나를 피하는 이유를 알아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족 때문에 그래? 내가 키스한 게 문제야. 이민지는 후회했다. 그녀의 임펄시브니스가 모든 걸 망쳤다. 한밤중 지은은 민지의 스튜디오로 찾아갔다. 왜 그랬어? 내 인생을 왜 망쳤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지만 숨기는 게 더 아팠어. 우리 사랑을 인정하자. 지은은 화를 냈다. 인정. 그게 쉽니? 내 가족은 나를 버렸어. 두 사람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나도 가족과 싸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나와 함께하면 지은은 인터러프팅했다. 너는 자유로워. 나는 아니야. 그날 밤 지은은 민지를 떠났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사랑이 여전했다. 다음 날 지은의 아버지는 그녀를 정신과에 데려갔다. 치료받아라. 이건 정상 아냐?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동성애는 병이 아닙니다. 사회적 압력이 문제죠.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지은은 세션을 거부했다. 내 감정이 왜 치료받아야 해? 민지는 예술 전시회를 준비하며 지은을 생각했다. 그녀의 그림은 두 사람의 사랑을 주제로 했다. 이걸 공개하면 어떨까? 민지의 친구가 물었다. 민지는 망설였다. 지은을 더 아프게 할까?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미지 문제로 상사가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이제 뭐 먹고 살아?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와줘. 민지는 즉시 달려왔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민지를 찾아왔다.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딸에게서 떨어져. 내가 그녀를 망쳤어. 민지는 대항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떠났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가족의 압력이 이렇게 세구나. 지은은 선택을 해야 했다. 민지와 함께 할까? 가족을 따를까? 그녀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을까? 아니면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할까? 민지는 지은을 설득하려 애썼다. 우리 해외로 가자.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지은은 유혹됐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 소식을 들었다. 엄마가 쓰러졌어. 내 때문에. 오빠의 전화였다.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민지는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은 진짜야. 지은은 가족이 더 중요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졌다. 배신의 아픔이 민지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전시회를 취소하고 그림을 불태웠다. 사랑이 이렇게 끝나다니?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은 그녀를 환영했다. 잘 생각했어,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영혼은 텅 비었다. 이게 행복인가?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밤마다 민지를 꿈꿨다. 그녀는 어떻게 지낼까? 민지는 예술계를 떠나 카페에서 일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빛을 잃었다. 우연히 두 사람은 재회했다. 서울의 한 거리에서. 민지야, 지은이 속삭였다. 민지는 차갑게 대했다. 왜? 가족 때문에 왔어. 지은은 미안함을 표현했다. 미안해. 잘못했어. 민지는 늦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화는 길어졌다. 민지는 자신의 고통을 털어놨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림도 그리지 못해. 지은은 울었다. 나도 아파. 하지만 가족 압력이. 민지는 그게 핑계야. 내 선택이었어 라고 비난했다. 재회의 충격으로 지은의 내적 갈등이 재정화됐다. 민지를 포기한 게 옳았을까? 그녀는 상담사를 찾았다.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상담사는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깨달았다. 지은을 용서할까? 친구는 내 마음 따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만남에서 두 사람은 솔직해졌다. 지은은 가족을 설득해볼게 라고 말했다. 민지는 정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지은은 다시 실패했다. 아버지가 그런 소리 다시 하면 집에서 나가 라고 위협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왜 사회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녀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하지만 싸워야 해.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너 달라졌어. 지은은 내 덕분이야. 이제 포기하지 않을게.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밀스럽게. 그러나 비밀이 드러났다. 지은의 오빠가 두 사람을 목격했다. 지은아, 아직도. 오빠는 가족에게 알렸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번엔 정말 끝이야. 유산 상속도 없어. 지은은 가족과 대면했다. 아빠, 제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아버지는 불가능해. 우리 문화에서 안 돼. 이지은은 문화는 변해요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두 사람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했다. LGBT 권리 시위에 나섰다. 그곳에서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이게 진짜 나야? 하지만 시위 후 지은의 집에 돌이 날아왔다. 익명의 편지, 변태들, 사회의 적대감이 드러났다. 지은은 두려웠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민지는 강해졌다. 포기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카페에 불만 고객이 늘었다. 동성애자, 누군가 속삭였다. 민지는 해고됐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은 이제 그만할까? 민지는 아니, 계속하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균열이 갔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가족의 최후 통첩이 왔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와 헤어지면 모든 걸 용서할게. 지은은 고민했다. 사랑 vs 가족. 뭐가 더 중요할까? 지은은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일 뻔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을 떠올리며 거부했다. 엄마, 미안해요. 제 행복을 포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지은은 집을 나왔다. 민지의 스튜디오로 갔다. 함께 살자. 민지는 기뻐했다. 정말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돈이 없고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LGBT 친화적인 갤러리에서.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이제 자유로워,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 달 후, 지은의 오빠가 찾아왔다. 아빠가 아프셔. 돌아와 지은은 동요했다. 가족을 버린 대가인가, 그녀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약해진 모습으로 말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 못해요. 하지만 내가 그립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제 감정을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서 화해의 싹이 텄다. 민지는 지은을 기다렸다. 어땠어? 지은은 아빠가 변할지도 몰라라고 말했다. 민지는 희망이 있네. 하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은 계속됐다. 가족과 사랑을 모두 가질 수 있을까? 사회적 압력이 두 사람을 시험했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희 관계 이상의 누군가 말했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 민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 테마의 전시회. 이걸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게. 지은은 지지했다. 전시회 당일 많은 사람이 왔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동성애 반대, 구호가 울렸다. 지은은 두려웠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가? 민지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우리를 인정해주세요.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그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전시회. 내가 미쳤어. 지은은 아빠, 이게 제 3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딸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민지에게 말했다. 이제 끝인가 봐. 민지는 아니. 우리는 강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다음 날 지은은 가족 집으로 갔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돌아왔니? 지은은 민지와 헤어질게요. 라고 거짓말했다. 어머니는 안도했다. 하지만 지은의 영혼은 죽었다. 민지는 지은의 결정을 알았다. 배신이야. 민지는 화를 냈다. 두 사람은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너 가족 선택한 거야. 지은은 미안해 라고만 말했다. 배신의 아픔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는 지은을 떠났다. 이제 끝이야. 지은은 홀로 남았다. 이게 내 선택의 결과인가? 시간이 흘러 지은은 후회했다. 민지를 잃은 게 가장 큰 실수였어. 그녀는 민지를 찾았지만 민지는 이미 다른 도시로 떠났다.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내가 옳았을까? 지은은 홀로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민지의 빈자리가 컸다. 왜 그때 포기했을까? 그녀는 상담을 받으며 자신을 돌아봤다. 자책하지 마세요. 선택은 항상 어렵죠. 가족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됐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미안하다. 지은은 놀랐다. 변화가 왔어. 어머니도 이해하려 노력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를 찾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지야, 미안해 이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는 답했다. 늦었어. 하지만 만나자.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민지는 내가 가족 선택한 게 아팠어. 지은은 잘못했어. 이제 함께 할게. 민지는 망설였다. 정말.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재건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강해졌다. 지은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오빠가 말했다. 민지 씨 만나보고 싶어.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식탁 모임이 열렸다. 아버지가 민지를 봤다. 우리 딸을 잘 부탁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관이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거리두기. 지은은 이게 우리의 싸움인가? 민지는 맞아. 포기하지 말자. 이야기의 절정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 결혼하자. 민지는 가능할까? 지은은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 마음속에서 두 사람은 비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만 초대했다. 하지만 가족의 완전한 수용은 없었다. 아버지는 인정하지만 공개하지 말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빠, 그게 왜? 아버지는 지은은 사회를 바꿔야죠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새로운 전시회를 열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 관객들은 감동했다. 용감해요, 누군가 말했다. 지은의 내적 여정은 끝났다.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은 희생과 싸움의 결과야.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았다. 가족의 압력 앞에서 사랑을 포기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사랑을 위해 가족을 대면하는 게 더 나을까?